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캠프에 다들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초급반, 여름 캠프 초급반 강사를 맡은 서강대학교 박재형이라고 하고요. 1회차는 이제 간단하게 C 언어 리뷰랑 C++ 기본을 배울 거고요. 사실 C 언어랑 C++ 이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걸 한 회차 만에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C 언어는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하고 C++은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그리고 문제풀이에 자주 사용되는 부분들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에 앞서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서강대학교 수학과를 전공을 했고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준들은 PJH679이고요. 그리고 코드포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준을 제외하고는 다 리브로라는 핸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간단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두 개 수상 경력은 굳이 자랑하려고 넣은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작년 여름이랑 저번 겨울 때 참가자로 이제 캠프를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캠프를 통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강사까지 이제 맡게 되었지만 캠프를 통해서 되게 성장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 좀 재미를 붙이시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C 언어 리뷰를 할 건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초급반이라서 아마 파이썬을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C 언어로 하느냐? 우선은 지금 이 캠프가 물론 코딩 테스트 준비하려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캠프 자체가 이제 대회를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알고리즘 대회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회에서는 대부분 C 언어나 C++를 사용을 해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캠프 이름이 ICPC 신촌 연합인데 ICPC가 파이썬을 아직 지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론 파이썬을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C 언어를 대부분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래서 꼭 C 언어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강의는 전부 C 언어랑 C++를 기본으로 할 거고 혹시나 파이썬이나 자바로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C 언어를 조금 알고 계셔야 아마 파이썬이나 자바로 조금 전환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C 언어랑 C++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거의 다 이론 위주라서 문제풀이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최대한 기본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출석 문제 필수 문제죠. 출석 문제 해설로는 C++이랑 파이썬, 자바 코드가 다 제공이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살펴볼 부분은 제일 기본적인 자료형부터 입출력, 조건문, 방목문, 포인터, 배열, 문자열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로 자료형이죠. 자료형은 크게 정수 자료형이랑 실수 자료형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이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게 이제 차르라고 뭐 읽거나 캐릭터 이렇게 읽는데 얘는 이제 문자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죠.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인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아스키 코드가 0에서 127 사이에 있는 문자들이기 때문에 캐릭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숄트는 사실 잘 쓰이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트라는 이 자료형이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많고 그리고 숄트랑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숄트는 크게 이용을 하지 않고요. 굳이 메모리를 자기가 줄이고 싶다
이러면은 숄트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값의 범위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값이 되게 작을 때만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숄트를 사용할 만큼 메모리가 엄청 타이트하게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보통 인트나 이제 롱롱 인트를 쓰는데, 이 인트의 범위가 이제 메모리 크기가 4바이트죠. 1바이트에 8비트라서 이제 이 범위가 대략 2의 31승 정도 돼요.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2의 31승 정도까지. 근데 보통 문제를 조금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n의 범위나 아니면 원소들의 범위가 10의 9승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인트의 범위가 이 값이 대략 2의 10의 9승이거든요. 2 곱하기 10의 9승. 그러니까 대략 20억인데 이제 이 정도 범위로 주어지면은 인트로 받을 수 있다. 대충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롱롱 인트는 인트가 4바이트인데 롱롱 인트는 8바이트예요. 8바이트가 대략 얘도 9 곱하기 10의 18승 정도 되거든요. 문제에서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범위가 최대 10의 18승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티저로 받으면 안 되겠죠. 인티저가 이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값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최대 값에서 플러스 1을 시켜버리면 얘가 마지막에 8이 되는 게 아니라 음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꼭 항상 인트랑 롱롱 인트를 사용을 할 때는 범위를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 자료형인데요. 실수는 크게는 아니 그냥 실수는 플로트랑 더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리고 값의 범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2는 이제 10의 거듭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8제곱부터 10의 38승까지 굉장히 범위가 크죠. 대신에 이제 실수 같은 경우는 이 유효 자릿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더블은 굉장히 크죠. 마이너스 308승부터 10의 308승까지.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이제 뭐 문제풀이에서 다루는 값은 거의 다 포함을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사실상 모든 수를 다 다룰 수 있는 거고, 얘는 유효 자릿수가 16자리예요. 조금 더 크죠, 얘보다는. 이제 유효 자릿수가 뭐냐면 그 대학교에서 이제 일반화학 뭐 들어보신 분인가? 아니면은 어떤 값을 표현을 할 때 앞에 이런 식으로 소수가 나와 있고 여기에 곱하기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경우를 종종 보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유효 자릿수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한데, 만약에 1, 2, 3, 4, 5, 6, 7, 8 얘를 실수로 표현을 한다면 얘는 지금 총 8자리죠. 근데 8자리 중에 이 중에 숫자 하나가 빠지면은 이 원래 값이랑 완전 다른 값이 돼버리죠. 그런데 얘는 7자리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값이 이 플로트라는 자료형에 정확하게 저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를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7자리까지 저장이 되고 이 8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저장을 하려고 했던 값이랑 다른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플로트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이제 더블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오차가 왜 생기느냐? 그게 여기 부동소수점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이제 부동소수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링크를 제가 첨부를 해드렸거든요. 이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플로트가 메모리가 4바이트예요. 4바이트면 32비트인데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고 치면은 제일 앞에는 이 플로트의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가 들어가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값의 범위를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없죠. 0.000 몇에서 이제 10의 38승까지인데 여기다가 부호를 나타내는 이 비트를 통해서 부호가
1 또는 0으로 이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7비트가 이제 지수부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 10의 몇 승이냐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컴퓨터는 항상 이진수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최대 2의 7승까지, 얘가 대략 128이죠. 그러니까 10의 128승 정도까지 범위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다 이거고요.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이 이진수가 가수부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유효 숫자를 저장하는 부분이에요. 23비트인데 이제 이 정도밖에 유효 숫자를 저장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값을 정확하게 저장을 못하는 거죠. 더블도 사실 크기만 더 커졌지 유효 숫자에 제한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이용을 할 때는 항상 오차를 주의를 해줘야 돼요. 정말 간단한 예시로 0.1 더하기 0.2는 0.3. 이거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0.1 더하기 0.2는 0.3이다. 근데 컴퓨터에서 계산을 하면은 얘가 거짓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0.1과 0.2, 0.3은 다 10진수로 나타내는데 컴퓨터는 항상 2진수로 나타내죠.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0. 이 소수자리가 우리가 10진수로 나타냈을 때는 얘가 0.1이죠. 여기는 0.01. 그쵸?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0.1이라는 수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진수로 쭉 나열을 해보면은 얘가 계속 무한소수의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쭉 출력을 해봤더니 0.1000 쭉 가다가 이런 식의 값이 나와요. 0.2는 0.20001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근데 0.3은 계산을 해봤더니 0.2999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소수점 이제 많이 출력을 해보면. 그래서 얘가 거짓이 나오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짰는데 컴퓨터가 거짓을 리턴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프로그램이 이상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실수를 다룰 때는 꼭 오차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웬만해서 실수끼리의 이렇게 비교 연산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누구는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실수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는데, 실수는 정말 이거는 오차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경우에만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인데, 이거는 사실 조금이라도 언어를 다뤄보셨다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잠깐 리마인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C 언어에서는 printf랑 scanf를 사용을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print랑 input이죠. 그리고 이 함수들을 사용을 하려면 stdio.h를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야 되고, 이제 printf 그냥 일반적인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는 그냥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숫자나 아니면은 여기 쭉 나와 있죠. 얘를 서식 지정자라고 부르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정수 숫자를 출력을 할 때는 %d를 넣어주고, 이제 문자열은 %s 이런 식으로 넣고, 뒤쪽에는 실제 값이나 아니면은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을 받고 싶을 때는 나는 a라는 변수에 정수를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은 %d 그리고 여기 end가 들어가죠. 이 end는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이라는 의미인데, 이 주소값에 그 값을 저장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end는 이제 조금 뒤에 포인터를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문인데요. 아마 조건문은 파이썬이나 자바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if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if 사이에 조건식이 들어가요. 이제 이 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 실행문을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
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int 스코어라는 변수의 값이 75다. 그러면은 if 스코어가 50보다 큰 경우에 프린트를 하시오. 얘는 맞는 말이죠. 참이죠. 그래서 이 printf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if 만약에 if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다른 실행물을 실행을 시키고 싶다. 그럴 땐 이제 else가 추가되죠. 이 else는 이게 뜨네요. else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실행문을 실행을 해라. 이런 명령어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조건을 여러 개를 넣고 싶다. 나는 이 조건이 만족할 때는 얘를 실행을 시키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할 때는 얘를 실행을 시키고, 다 만족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얘를 실행을 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else if라는 이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점수가 75예요. 75니까 처음에 이 점수가 90 이상일 때 얘는 성립하지 않죠. 거짓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else if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점수가 80 이상, 이것도 만족하지 않죠. 다음 else if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점수가 70 이상, 얘는 만족을 하죠. 그럼 얘는 출력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else문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전체 if문 자체가 종료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계속 만족을 시키지 않았다. 그럼 마지막에 else를 가서 얘를 출력을 하겠죠. 점수가 60보다 작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문인데요. 반복문도 거의 대부분 언어가 다 비슷합니다. 이제 for문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초기화식은 이제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int i는 1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포문의 횟수를 결정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변수가 i죠. 이 i의 값을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식, 예를 들어서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포문이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포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증감식은 이 포문에 이용되는 변수 있죠. 지금 여기서는 i인데 이 i의 값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포문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번호를 붙여놨는데 이게 실행되는 순서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초기화를 해줘요. 변수를. 그 다음에 조건이 맞는지 체크를 하고 조건이 참이다. 그러면은 이 실행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변수를 값을 바꿔주는 거죠. 바꾼 다음에 다시 조건이 맞는지 체크를 해요. 그럼 조건이 성립이 됐다. 그럼 다시 또 실행 문장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또 증감식으로 가고 그러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 3, 4가 계속 반복되는 시기죠. 초기화를 제외를 하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인데 지금 제일 이제 기본적인 틀은 제일 위에 있는 이 형태입니다. i가 i1부터 i를 1로 초기화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1로 초기화를 시켜놓으면 i가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출력을 해줘요. i의 값을. 지금 이게 %d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정수를 출력해주는 그 i의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 나면은 i 뿔뿔 i를 하나 늘려줘요. 얘는 이제 i를 1만큼 증가시켜준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하겠죠. 그럼 i가 지금 2니까 계속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계속 이제 출력을 해주다가 i가
이제 11이 됐을 때는 얘를 만족을 하지 않죠. 그래서 포문을 끝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문에서 나온 결과는 1부터 10까지 일을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거는 포문의 좀 여러 형태인데 이렇게 중간에 조건식이나 증감식이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지금 조건식이 비어 있으니까 이 포문을 끝내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항상 포문이 수행이 되니까 얘는 i가 1부터 무한히 계속 출력이 되겠죠. 왜냐면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아야 포문이 끝나는데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계속 포문이 수행이 돼요. 이제 이런 거를 무한 루프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증감식이 없어요. 증가시키거나 처음에 우리가 i를 1로 초기화를 했으니까 얘가 10보다 커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i를 증가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i가 1인 상태로 포문이 계속 무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출력을 하면은 계속 1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방식이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제일 위에 있던 얘랑 똑같은 코드인데 이렇게 꼭 이 포문에 이용되는 변수를 여기 안에서 초기화를 시켜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밖에서 선언을 하고 i를 여기 안에서 이용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두면은 이 i라는 변수가 이 포문이 끝나도 여기 밑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겠죠. 이 포문은 i를 여기 포문에서만 이용을 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포문이 끝나고 나면은 i는 아무 영향이 없어져요. 근데 얘는 i를 이렇게 밖에서 선언을 하고 포문에서 이용을 해줬기 때문에 포문이 끝나고 나면은 i 값이 달라져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포문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포문 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 다음에 브레이크랑 컨티뉴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파이썬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컨티뉴는 포문의 여기 끝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문의 끝이라는 게 포문이 끝난 다음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지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문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컨티뉴가 있어요. 그러면은 컨티뉴는 항상 포문의 제일 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여기로 점프를 해버려요. 점프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실행 문장이 이제 포문 안에 있는 문장들이 다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증감식으로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컨티뉴 여기서 이제 컨티뉴를 넣게 되면은 지금 얘가 퍼센트는 2로 나눈 나머지라는 의미고요.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그러니까 i가 짝수일 때죠. i가 짝수일 때는 컨티뉴를 수행을 해라. 그러면은 이 프린트 f를 수행하지 않고 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제일 끝이죠. 제일 끝으로 넘어가 버려서 그 다음에 출력을 하지 않고 다시 i를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컨티뉴를 사용을 할 때는 내가 현재 위치 이후에 있는 문장들은 실행을 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브레이크는 아예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포문 자체를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문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조건문이 빠져 있죠. 그래서 i는 1부터 i가 계속 증가해요. 계속 증가해서 썸에 지금 i를 더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썸이 계속 커지겠죠. 근데 if 썸이 100보다 큰 경우에 브레이크를 해라. 그러면 이제 썸이 100보다 커지는 순간에 포문을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한히 포문이 돌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while문인데요. 또 다른 반복문이죠. for문과 while문. 네, 사실 while문이나 for문이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어떤 걸로 사용을 해도 다 가능은 한데 이제 주로 while문을 사용을 하는 경우랑 for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while은 보시면 아까는 뭐 초기화를 시키고 조건 넣고 증감시까지 넣어줬는데 while은 조건식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변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while은 그냥 이 조건만 만족을 하면은 계속 이 실행 문장을 반복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while for문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 for문처럼 구현을 한다면 int i는 1 이렇게 while문 위에 선언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에다가 i가 10 이하라는 조건을 넣고 이 실행 문장 안에다가 i 뿔뿔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포문이랑 똑같겠죠. 결국 값을 초기화를 해줬고 조건이 맞는지 체크를 하고 실행 문장이 끝나고 나면은 i를 하나 늘려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while문이나 for문이나 뭐 두 개가 완전 다르다는 절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while문을 사용을 주로 하는 경우가 for문은 이제 처음에 이 반복문이 몇 번 돌아갈지를 내가 지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i는 1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대충 100번 아니면 99번 이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while문은 이제 정확히 자기가 횟수를 모를 때 그냥 나는 이 조건만 만족을 안 하면은 아니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만 반복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while문을 쓰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사용 예시는 비슷합니다. for문과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 위에 있는 코드가 아까 전에 말한 for문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 이제 while 안에 true 얘는 그냥 항상 참인 값이에요. 원래 이제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런 true라는 값을 반환을 하는데 그냥 나는 처음부터 true로 써두고 시작을 하겠다. 그럼 얘는 조건이 항상 참인 거예요. while을 돌아도 계속 참이니까 얘도 a를 무한히 출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를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무한 루프가 필요할 때가 있나요? 사실 문제 풀 때는 무한 루프가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프로그램이 끝나야 채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무한 루프를 해두고 이런 식이죠. 무한 루프를 해두고 이제 조건을 안에다 보통을 넣어줘요. 이 포문이 끝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while문 굳이 while문은 안 쓰고 포문으로 나는 무한 루프를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쓰고요. while문으로도 이렇게 해두고 안에서 이제 조건문을 거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이게 만약에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뭐 한 4개, 5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하는 경우에 while문을 종료를 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 여기 안에다 넣으면 조금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무한 루프 자체를 사용하진 않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포인터죠. 포인터가 사실 이제 제가 C 언어를 배울 때는 C 언어의 꽃이다라고 배웠는데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사실 초급
단계에서는 포인터를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뭐 중급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들어도 포인터가 크게 많이 사용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도 C 언어를 사용을 한다면 포인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간략하게 넣어놨습니다. 일단 포인터는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int a는 3이다. a에다가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포인터가 뭐냐? 저는 3이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그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고 그 저장돼 있는 위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는 지금 16진수로 나타내서 알파벳 F, C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어쨌든 얘가 이 3이 저장된 메모리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메모리의 주소값이라고 말하죠. 얘가 이제 주소값이고 포인터가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값을 저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저장을 하냐? 그걸 알기 위해서 참조 연산자랑 격참조 연산자가 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참조 연산자는 and라는 기호 그리고 역참조 연산자는 이 별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참조 연산자는 이 and가 이 변수가 저장된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별은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역으로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nd가 아까 주소를 구하는 연산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and a를 출력을 해봐요. 이 %p는 포인터, 그 주소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한 서식 지정자고요. 이 and a를 출력을 하면은 a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값이 and a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int 별 ptr and a 얘가 무슨 의미냐면 ptr이 우선 변수 이름이에요. 여기서 그냥 a랑 똑같은 그냥 변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int 별 이제 얘가 포인터 변수를 나타내는 여기서는 이제 정수를 int라고 나타내죠. 얘는 포인터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int가 정수가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는 변수. 간혹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얘가 int 얘가 변수 이름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얘가 하나의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이 and a가 저장된 주소값이죠. 이 주소값을 ptr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ptr을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and a와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딜레이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일단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질문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ptr이라는 변수가 이 a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는 변수라고 했죠. 그리고 앞에서 역참조 연산자 얘가 뭐라고 했죠?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온다. 역으로 다시 가져온다는 의미죠. 여기는 별을 붙이는데 그럼 이제 ptr은 주소값이에요. a가 저장된 주소. 이 주소에다가 다시 별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a가 저장된
메모리에 있는 값을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나는 A가 저장된 메모리의 값을 20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A는 20. 이 코드랑 똑같아요. 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ptr이라는 이 변수는 지금 A가 저장된 이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메모리를. 그러면 ptr은 이 메모리 주소 값이 나오겠죠. 근데 별 ptr은 아까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별 ptr를 출력을 해보면 얘는 3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a라는 값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얘가 a. 그래서 이 a를 이제 이 코드를 수행을 하고 나서 a를 출력을 해보면 a 값이 3이 아니라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그냥 a를 20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왜 굳이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사용을 하느냐. 사실 포인터를 이런 단순한 케이스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겠죠. 괜히 C 언어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제 메모리 이런 식으로 다루면은 메모리 주소로 변수를 다룰 수 있게 돼요. 이제 뒤에 나오는 뭐 배열에서도 잘 쓰이고요. 그리고 아마 포인터를 제일 처음 학부 때 처음 배울 때는 함수에 넘겨주는 형태로 포인터를 이제 배울 텐데요. 함수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A는 2, B는 3을 넣고 리턴을 해줘요. 리턴을 하면은 이제 내가 의도한 작업은 여기다가 지금은 이제 x가 1이고 y가 1일 때 여기다가 x랑 y를 넣어서 x를 2 그리고 y를 3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바꾸고 싶어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C 언어에서는 얘를 단순히 넣어서 리턴을 해줘도 값이 바뀌지 않아요. 이제 이거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쉽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함수에 넣어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변수 이름으로 넣으면 그냥 이 값만 전달이 돼요. 1, 1. 그래서 여기서 2, 3으로 바꿔봤자 x랑 y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x의 주소값 그리고 y의 주소값을 안에 넣어주면은 이 함수 안에서 주소값에다가 직접 값을 넣어주겠죠. 주소값은 함수에 들어간다고 해도 프로그램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이 함수 안에서 a랑 2, a는 2, b는 3을 수행을 했을 때 x랑 y 값이 바뀌게 돼요. 이제 이런 뭐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다 설명을 하기엔 너무 좀 내용이 오버되는 것 같아서 대충 포인트는 이런 거다. 혹시 포인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인데요. 배열은 우선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앞에 이제 자료형을 쓰고 그 다음에 배열 이름, 크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배열 이름이 A라는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앞에는 자료형이죠. int 나는 정수 5개를 담는 배열 A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값을 더 넣어주죠. 이제 여기서 사실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테니까 C 언어를 처음 하시면은
이제 뭐 이런 기호, 중괄호나 대괄호 이런 거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크기를 넣지 않고도 그냥 처음에 이런 식으로 초기를 한다. 그러면은 초기화를 할 때 들어있는 이 원소의 개수만큼 배열의 크기가 자동으로 정해져요. 그러면 만약에 int a 이렇게 선언을 한다. 얘는 안 되겠죠. 배열이 처음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언이 되지 않고 보통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원소들이 항상 어떤 이제 메모리가 있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항상 연속되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포인터에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처럼 이 원소들이 중간에 빈 곳이 없이 차례차례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이제 이게 포인터를 이제 배열에 사용하면은 좋은 점이, 배열을 만약에 다른 함수로 넘기고 싶어요. 이 배열을 다른 함수로 넘기거나 아니면 통째로 어딘가에 옮기고 싶은데 다른 변수에 넣거나, 그러려면은 배열을 통째로 옮기면은 너무 낭비가 크겠죠. 그래서 대신에 함수에 넘길 때 배열에 주소만 넘겨줘요.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배열이 순서대로 이제 저장이 된 걸 아니까 주소값을 이 원소 크기만큼 한 칸씩 한 칸씩 계속 넘겨주면 되겠죠. 배열 끝까지. 이런 편리함이 있어서 포인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로 베이스, 이거는 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똑같겠지만 배열의 원소의 시작이 0부터 시작을 하죠. 이런 식으로 1, 2, 4, 7, 10이 있을 때 1이 0번째, 2가 첫 번째, 4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0부터 항상 시작한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배열은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다. 내가 배열의 두 번째 원소를 구하고 싶다. 두 번째 예죠. 4라는 원소를 구하고 싶다면 두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이 원소의 위치를 가지고 원소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얘는 4가 나오겠죠. 이거를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랜덤 접근이 가능하다. 랜덤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배열의 크기는 반드시 상수로 저장을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배열이 사용되는 메모리를 이제 할당을 시켜야 되잖아요. 배열이 원소들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 그 메모리를 이제 코드가 컴파일 될 때 메모리 크기를 잡아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int n이 3이고 그리고 나는 a라는 배열을 n의 크기만큼 잡을 거다. 우리가 볼 때는 n이 3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크기가 3이구나 를 알 수 있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문장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n이 무슨 값인지 몰라요. 그냥 n이라는 변수의 메모리 크기만 정해놓지 n이 무슨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배열이 저장되는 메모리 사이즈를 몰라요. 그래서 배열을 선언을 할 때는 항상 여기 안에 상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변수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상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배열의 이름이 첫 번째 원소의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배열의 이름이 a죠. 그러면은 a가 뭐냐?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는 0번째 원소죠. 그래서 A0이고 A0의 주소값이 A 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포인터를 조금 다시 복습을 하면은 A 앞에다가 별을 붙이면 뭐가 나올까요?
네, 그렇죠. 0번째 원소. 0번째 원소. 아까 앞에서 1이었죠. 0번째 원소가 가리키는 0번째 원소가 나오죠, 결국. 그래서 배열의 이름이랑 첫 번째 원소의 포인터랑 같다. 이거를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포인터를 만약에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함수에 나는 이 배열을 통째로 넘기고 싶다. 그러면은 A를 그냥 넘겨주면은 이제 배열이 이렇게 메모리에 쭉 저장돼 있죠. 돼 있겠죠. 여기가 0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쭉 돼 있는데 A가 0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처음 시작부터 그냥 한 칸씩 계속 넘겨주면은 결국 배열의 모든 원소를 다 탐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편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 이게 초심자들이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좀 자주 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C 언어에서 전역 변수라는 이제 말은 우리가 메인 함수 있죠. 메인 함수 여기 밖에다가 선언을 하면은 전역 변수, 밖에 선언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 메인 안에 있는 이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뭐 꼭 메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함수라도 이제 전역 변수로 선언된 변수들은 항상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배열을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int a 5 이런 식으로 밖에다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5개의 원소가 전부 다 0이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이 돼요. 근데 여기 이 메인 안에 선언을 해버리면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하면은 이 원소들이 0으로 초기화되지 않고 처음에 그냥 이상한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초기화를 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잘못 판단을 하는 게 보통 메인 안에서 선언을 해가지고 초기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 배열에 있는 원소에 접근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완전 이상한 값이 나오니까 제대로 코드가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배열을 웬만하면은 메인 밖에다가 선언을 해두고요.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되니까 이제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뭐 값을 바꿔주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초급, 초심자, 뭐 중급자, 고수 다 상관없이 항상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이게 뭐 번역을 하면은 정의되지 않은 행동. 이제 배열이 C 언어가 예를 들어서 원소가 5개인 배열을 선언을 해뒀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더럽네요. 여기서는 이제 원소가 3개로 선언을 해뒀죠. 3개로 선언을 해두고 i는 0부터 3까지 4보다 작을 때니까 3까지 AI를 출력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언한 배열은 크기가 3이니까 0, 1, 2 이거 3개밖에 없겠죠. 근데 나는 지금 3번 A3을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제 Cout은 조금 이따가 배울 거니까 일단 printf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A3을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오류가 발생을 해야겠죠. 오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컴파일러 어떤 식으로 이거를 결과를 내야겠다 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배열의 인덱스를 벗어나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3이니까 이 배열이 차지하는 메모리 그 다음 메모리를 접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변수들이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뒤에 저장되어 있는 아니면 다른 값.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때는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데 어쩔 때는 또 에러를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디버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열 크기를 변수로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변수의 값이 그 컴파일 이전에
정해지지 않는다면은 배열이 선언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2차원 배열이 어, 배열이 2차원 배열이고 얘는 이런 식으로 선언이 돼요. 2차원 배열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1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이죠. 이렇게 일자로 원소들이 쭉 저장되는데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약간 행렬의 형태로 저장이 되죠. 2차원의 체스판 그런 느낌으로 저장이 돼서 이 한 줄 한 줄이 다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줄은 A0. 그러니까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는 형태죠, 결국. 이해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 행이 A0을 나타내고 얘는 A1, A2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0번째 행의 0번째 열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 6이라는 값은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차원 배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3차원, 4차원도 다 가능하겠죠. 배열 안에 또 배열을 넣고 또 배열을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인데요. 문자열은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배열의 원소가 문자인 형태예요. C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배열을 초기화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해서 이 문자열 자체를 배열에 넣어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str은 이제 문자열의 이름이고요. 앞에는 배열에서 우리가 자료형을 넣었죠. 자료형은 문자인가 캐릭터 이렇게 써두고 만약에 여기다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문자열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크기가 10인 문자열을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5개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10칸 중에 앞에 5칸이 이렇게 채워지고요. 그리고 문자열 뒤에는 항상 이 널문자라는 문자가 붙게 돼요. 이게 출력을 하면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가 문자열의 끝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은 이 문자열이 어디서 끝나는 지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자열을 출력을 했다. 그러면 문자열이 안 끝나니까 계속 이 뒤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너를 없애고 출력을 해보면은 막 이상한 한자도 나오고 특수문자도 나오고 이게 보통 쓰레기 값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널문자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선언을 해두면은 자동으로 붙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tr5는 a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리게 되면은 널문자가 없어지고 a라는 문자가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를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가 a라는 문자를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str5는 a다를 해놓고 str6은 백슬래시죠. 이게 널문자인데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이런 식으로 끝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문자열의 제일 끝에. 네, 여기까지 이제 C 언어였고요. 한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9시 2분부터 시작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계속 질문 올려주셔도 됩니다.